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복합 위기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이제 기후변화 문제인데, 올해 여러분 기후변화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느낌을 좀 갖지 않습니까? 정말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심각한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박소연 소장님이 발표하실 내용은 이 두 번째 문제와 저는 직간접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택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도시나 마을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집을 하나를 지어도 이제는 에너지 원리에 맞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가능하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집이 지어진다면, 또 도시가 그렇게 건설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또 화석연료 에너지를 줄여서 기후변화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고요. 우리 성경용 이사장님께서 코로나 위기와 그 기후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리더십과 정책 역량을 통합적으로 이제 갖춘 우리 정책기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민 참여 공간 설계와 전문가 리더십 성찰이라고 하는 주제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박소연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건축 도시 공간이라는 게 너무 방대한 주제고 여러 각도에서 조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작하는 그 매개로 공간이라는 거를 어떤 그 장소 구조라는 여러 학자들의 그 스트럭처를 차용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건축 공간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시설이나 뭐 공원, 건물, 학교 이런 건물 위주로 주로 피지컬 세팅 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 공간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가 갖는 의미, 이런 그 세 개의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 구조가 우리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 저는 많은 그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공간 장소 구조에 결국 세 가지 설명의 탐구 레이어들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묘사적이고 설명적인 탐구가 이제 한 축에서 돌아간다면, 그 두 번째 축에서는 이러면 좋을 것이다 하는 우리의 어떤 가치, 아니면 가정 혹은 개념 같은 것들로 뭐가 우리 생활에서 바람직한 건가 하는 소위 그 굉장히 노마티브하고 규범적인 어떤 탐구가 한쪽에서 돌아갑니다. 많은 부분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를 기반으로 결국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조성하는가의 어떤 그 실무적이고 실행 구현의 탐구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결국 도시 계획에서부터 도시 설계, 조경 설계, 건축 설계, 어떤 행위로서 장소를 만들어 간다는 그 세 번째 탐구의 그 기반이 힘든 딜레마이기도 하고 특성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근대주의 어떤 공간 설계의 모든 그 기법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계몽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문제를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답안을 내고 이것을 대량으로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 설계를 하고 공간을 만들고, 이게 이제 2차 대전 후에 특히 북미 같은 데서는 굉장한 이제 도시의 재개발 현상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꼬르비제가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것들은 굉장히 그 공공이 해야 할 어떤 그 하우징의 어떤 사회성, 공공성 이런 의미에서의 그 도시 계획, 주거 계획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공공이 물론 개입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자본주의 형태로 이 도시 리뉴얼이 시작이 되고, 뭐 그 파워 브로커로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모세 같은 사람이 거의 미국 대도시의 모든 부분의 중심부를 이제 재개발해내는 그런 큰 흐름이 있게 됩니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쇠퇴한 곳을 빨리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로 세워내고, 이런 그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뭔가를 이제 상식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이전에 이제 굉장히 전문가들 위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됐던 어떤 큰 공간 설계의 어떤 흐름은 지금부터는 시민들이 우리 일상에서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큰 변화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게 미국 대도시 도처에서 벌어졌던 그 재개발, 어반 리뉴얼에 거의 많은 부분 이런 시민운동들이 들어오는데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런 그 보편적인 단계가 사실은 시민운동이나 주민 참여로부터 어떤 개발을 저지하는 거로부터 이 공간 설계의 큰 흐름은 이런 그 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전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왔던 일련의 공간 설계의 어떤 그 파라다임이나 패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모드를 갖게 되고, 이게 이제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제도화를 하게 되고 정책화하게 되고 이제 일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운 문제에 봉착해서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로 요거를 이제 잠깐 그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은 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건축법, 도시계획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가 뭐 다른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굉장히 이제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 70년대만 보더라도 지금도 지금 우리 도심부에서 높이 올라오고 있는 일련의 그 최신 건물들은 이미 70년대에 재개발지구로 지정해 놨던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마포 아파트 60년대 후반 때부터 들어오고, 이 이후로 어마어마한 70년대의 개발 시대, 반포, 잠실 이러면서 사실은 강남에 이런 그 끊임없이 빠르게 짓는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90년대 중반쯤에 계속 짓기만 하던 우리 문화에서 뭔가 짓지 않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94년도에 외인 아파트를 이제 철거하는 것들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철거해내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청계천 얘기를 잠깐 그 삽입할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부셔내기 시작을 하고, 부셔내는 거에 뭐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청계천 박물관에 여러 자료들이 지금 많이 구비되어 있고, 이 모습이 현재는 이런 상태로 이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장소의 세 축에서 물리적인 세팅만은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 공간 설계에서 가져왔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거를 부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했어도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다이나믹스는 굉장히 빨리 관료들 위주로, 행정 위주로 뭔가를 신속하게 해내는 우리의 어떤 그 근대주의의 습성이 여기서 크게 변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대로 개발 계획이 저지되거나 정부의 어떤 방침이 저지되고 어떤 민간의 어떤 계획이 저지된 어떤 사례로는 인사동 계획을 아마 들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빈 가든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 장소가 이제 굉장히 큰 재개발 돼서 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나름의 그 인사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표구사라든가 화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 인사동 12가게를 살려야 한다라는 시민운동을 펼치시게 됩니다. 요 작은 가게를 살렸으면 좋겠고, 한옥을 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골목길을 지켰으면 좋겠고, 문화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전통 업종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요 구체적인 목표를 뽑는다는 거는 사실은 시민운동을 한다라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전문가들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변화가 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슬슬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산업화 고성장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작게 이제 개발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원하는 시기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급격히 변하게 되고, 이제 가꾸고 재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가치를 더 이야기하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모두들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법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주도의 계획을 해서 주민협의체라는 게 공식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강력한 정부 주도의 자발적 주민 참여가 이렇게 리퀘어먼트로 명기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공공사업, 특히 정부의 사업으로 이게 이제 구현이 되는 그 메커니즘 스트럭처 안에서는 공모가 나가고 선정이 되고 예산을 지원하고 시행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그 일련의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거를 빠르게 해야 한다라는 그 스피드 역시 변하지 않은 상태로 이전의 개발 계획은 빨리 했어야 맞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로 내걸고 있는 이런 참여형 사업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빠르게 한다라는 거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들인데도 그거를 담아내는 구조가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우리의 어떤 사업 구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주민 참여의 어떤 그 조건 이행은 그 주민이라는 실체가 이제 생겨서 작동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시간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구조 안에 있는가. 근데 그렇다고 참여형 공공사업이니 무작정 그럼 계속 주민 주도로 오래도록 기다린다라는 그것이 모든 거를 해결해 줄까? 그 질문도 우리가 또 동시에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마 오늘 그 화두 3가지를 좀 뽑자면 아마도 천천히 한다라는 것, 주민 주도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천천히 주민 주도로 결국 어떤 공간 디자인 해법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 그 체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가 압축 성장 시대를 소위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제 지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K-방역의 성공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굉장히 신속한 우리 행정력과 그리고 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의식도 굉장히 높았지만 또 헌신적인 의료분들도 있고 우리 좋은 어떤 그 의료 계획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핵심은 우리가 천천히 주민주도로 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동안 너무 학교에서 편하게 얘기했던 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도록 잠깐 착각을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도시재생 또 생활 SOC 지금 이제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이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되면서 빠르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는 부분도 많다는 점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인데 이전에 우리가 대규모 철거 개발에서 사실은 중소규모의 문맥을 존중하는 개발이 필요하고 그것을 많은 부분 성공시켜온 사례까지 오는 그런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이 큰 이제 우리로서는 많이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장소의 3가지 요소 물리적 세팅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행위나 의미로 봤을 때 요 파라다임은 어디까지나 세팅의 파라다임이고 여기로부터 사실 일상생활이나 생활 양식, 도시공간 관리나 재생을 하는 거에서 지역 주민 사회나 지역 경제나 공동체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과 이제 더 면밀하게 들어와야 되는 키워드는 아마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